회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장비서는 급히 달려와서 최명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여진은 집안 내부를 공사 중이었는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한 것이었죠.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그 물건을 받아들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신여진은 무엇을 받았고 그 물건으로 어떻게 최명지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까요?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신여진은 구하나가 집에서 무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집안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유진이와 관련된 기억의 흔적을 전부 지우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벽지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교체되었고 유진이가 머물던 방은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이 방도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기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여진은 작업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구하나가 혹시라도 기억을 떠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신여진의 신중함이 드러났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계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여진이 유진이와의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긴. 이제 와서 뭘 정리한다고 최명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테리어 업자들이 신여진의 집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저택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작업자들의 기계음과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여진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며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작업자들 중 한 명이 신여진의 침실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상하게 생긴 부적인데요. 작업자는 부적을 주어 장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장비서는 이를 받아들고 신여진을 찾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작업 중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뭔가 심상치 않은 물건 같습니다. 신여진은 부적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최명지의 짓이었구나. 사실 신여진은 이전부터 최명지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부적 같은 것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나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진행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부적 발견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방울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군. 신여진은 중얼거리며 부적을 주시했습니다. 예전에 가정부였던 신방울이 최명지가 몰래 그녀의 방에 드나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 이후로 금고에도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유진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최명지가 문서를 훔쳐 또 다른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신여진은 최명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부적을 꺼내들며 최명지에게 말했습니다. 최명지, 이 부적. 내가 내 방에 두고 간 거 맞지? 최명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정말로 모르는 일이에요. 신여진은 눈빛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연히 나온 것이겠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녀는 일부러 최명지를 용서하는 척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최명지는 안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세영과 은밀히 상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드러나면 끝장이야. 서둘러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그날 밤 최명진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기 너머로
조 형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옆에서 초조하게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조 형사가 정말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명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노출되면 우리 끝장이야. 신여진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감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 형사는 통화를 하며 겉으로는 최명지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이미 신여진이 설치한 녹음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최명진은 자신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한 모든 일을 조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내가 목격자에게 돈을 줘서 입을 다물게 했잖아. 차량 기록도 전부 위조했고 그날의 CCTV도 모두 지웠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신여진은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하며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 신여진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분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 형사와 최명지의 녹음 내용을 경찰에 제보해 최명지와 윤세영을 덫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신여진의 제보로 최명지와 윤세영의 악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명지가 유진이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와 함께 그녀가 계획했던 추가적인 악행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명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중 경찰이 발견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뺑소니 사고 당시의 차량과 위치 기록을 위조했고 심지어 관련된 목격자들에게 협박과 금전적인 뇌물을 제공했던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다른 사업체들을 협박하여 이권을 챙겼던 계약서들과 비밀 장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치밀했지만 신여진의 끈질긴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체포되어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의 손목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명진은 경찰에게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신여진은 경찰서 앞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내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은총이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단했고 눈에는 고요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여진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모두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작지만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여진의 차는 천천히 저택의 문을 통과하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 있었고 정원의 꽃들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유진이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진아, 이제 편히 쉬거라. 최명지가 벌였던 모든 범죄가 드러나고 윤세영과 최명지가 감옥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